뭐든지 뭐든 소개해주는 모든 소개서입니다. 단순히 장소, 물건, 인물, 그리고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취향과 관심사를 소개합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키워드에 알맞는 것들을 무엇이든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모든 소개소의 소장 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매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키워드에 알맞는 것 뭐든지 뭐든 소개해주는 모든 소개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소개소의 소장 캐리입니다. 첫 에피소드에 알맞게 키워드를 골라봤는데요. 첫 에피소드의 키워드는 시작입니다. 사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소개부터 좀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뭐든지 모든 소개해드리는 이 모든 소개소의 소장 캐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만 2살짜리 아기와 개발자 남편과 함께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좋아하는 게 많은데 지금 바로 떠오르는 건 카페 악토버, 보라색, 바비와 앤드류가 진행하는 배드 프렌즈라는 팟캐스트, 그림책, 도자기 정도가 떠오르네요. 나중에는 한 가지씩 차차 또 소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많은 만큼 하고 싶은 게 많아서인지 여러 가지의 발을 담궜다 빼본 경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본 게 저만의 큰 재산이라고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이 팟캐스트도 좀 발을 빼보더라도 꼭 발에 담궈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모하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많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좋아했던 것들이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잘 소개해주는 편인데요. 제 취향이 담긴 것, 장소, 사람, 썰 등 잡다하게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잡다하게 소개한다는 말이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좋게 푼 것 같아서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팟캐스트에서가 아닌 다른 때 다른 장소에서 자기소개를 요청받는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현재 저를 소개한다면 이 정도로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 소개로 시작을 했으니까 다음으로는 제가 이 팟캐스트를 정말 시작하게 된 썰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거긴 한데요. 특별하게 저에게 불을 지펴준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는 오래전에 대학교에 다닐 때 친했던 동생과의 대화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사람을 잘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숫자나 글자나 그런 거는 정말 깜빡깜빡 잘하지만 얼굴은 기억을 잘하고 잘 캐치를 해내는 편이에요. 제가 서울에 어떤 음식점에 가서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이 친구가 밥을 먹고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고요. 사실 그 친구가 기억을 저를 못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선뜻 말을 걸기가 좀 머뭇거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잠시 빤히 쳐다봤던 것 같아요. 저를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그 친구와 눈이 딱 마주쳤고 너무 반갑기도 했고 사실 너무 놀랍기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거의 10년 만에 본 거더라고요. 제가 따지고 보니까. 서로 이게 웬일이냐고 서로의 친구를 제쳐두고 아주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친구가 제가 지금 친구라고 얘기는 했지만 따지고 보면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려서 저한테 언니 하던 친구거든요.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우연하게 만나서 헤어지고 따로 날을 잡아서 그동안에 있었던 시간들을 서로 쏟아내기 바빴어요. 저희는 사실 미국에서 같은 디자인 스쿨을 다녔는데 둘 다 영어 이름을 쓰는데 저는 캐리, 그리고 그 친구도 저처럼 아직도 영어 이름을 계속 쓰더라고요.
그 이름이 이반느였는데 그 이름으로 유튜브도 하고 디자인 스튜디오도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로 만나서 지난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야기를 잘하기도 하고 너무 반짝반짝 거리는 눈으로 지난 10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대화가. 간만에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특히 그 친구가 하는 디자인 사업 이야기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도 실컷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뭘 그렇게 재밌는 일을 벌리는 친구일까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이반느를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브랜딩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더 찾아보시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그 친구와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많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커리어적으로도 성장해 있는 것 같았었고 내면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것 같은 느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반나절간의 나눈 대화에서는 그 친구 이반느가 정말 단단한 사람이 됐구나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룬 게 많은 것 같은 이반느가 좀 부럽기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제일 부러운 건 아직도 뭔가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 친구의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해오고 있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고요. 그 생각이 이반느를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저를 조금 더 체근하게 되는 계기가 됐달까요? 어쨌든 별별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다가 이반느가 정말 뜬금없이 언니 저 팟캐스트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눈을 또 반짝이는 거예요. 예전에 저 같았으면 그래? 하고 말았겠지만 뭔가 솔깃한 거예요. 제가 팟캐스트를 정말 자주 듣기도 듣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른 분이랑 인스타 라이브를 책으로 어떤 한 책을 주제로 해서 매주 1시간씩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팟캐스트 포맷이면 어떨까 잠시 생각은 하긴 했었지만 생각만 했지 정말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었어요. 인스타 라이브도 그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골에 살면 기본적으로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뭔가 길어진 운전 시간 때문인지 팟캐스트를 즐겨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그 팟캐스트 호스팅을 한다는 말에 저도 뭔가 솔깃하며 관심이 가더라고요. 팟캐스트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을 이야기해 줬는데 제가 듣자마자 야, 직관적으로 너무 잘 지었다 라고 했어요. 그 제목이 바로 라이프 토크예요. 너무 심플한 것 같지만 이것만큼 그 친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 잘 나타내는 제목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이반느는 본인의 팟캐스트 라이프 토크의 인트로가 완성이 됐다고 그 자리에서 저한테 바로 들려줬었거든요. 인트로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해본 주제들을 휴대폰 메모장에 리스트업을 쫙 해놨더라고요. 그 목록을 보면서 나랑 관련된 토픽은 없니? 나도 조금 초대해줘 라고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나도 좀 초대해줘 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뭔가 거칠애로 하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목록을 보니까 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나눈 대화들도 너무 재밌었고요.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그 친구 이반느와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다면 뭔가 구미가 땡긴다고 할까? 그리고 저도 수다하면 좀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나도 뭔가 이런 걸 하고 싶나? 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만남에서 이반느가 했던 이야기를 빌리자면 본인은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팟캐스트는 유튜브보다는 아무래도 품이 조금 덜 든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것도 아무래도 많지만 팟캐스트는 조금 덜 번거롭다는 느낌? 제가 아기도 키우고 있고 나름대로 또 일을 사부작 하다 보니 과정이 복잡하거나 부담스러운 것은 시작은커녕 시도조차 안 하는 저에게는 약간 해볼 만한 것처럼 비벼볼 만한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날 이반느와의 만남은 저도 게스트로 초대해달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반느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이프 토크의 첫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귀엽다라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반의 라이프 토크 첫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귀여운 그녀의 매력이 좀 잘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해서 귀엽고 호기심이 넘쳐서 귀엽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내가는 모습이 대견해서 귀엽고 시작에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은 이반느와 라이프 토크라는 그녀의 팟캐스트 때문에 사실 제가 모든 소개소를 정말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을 담궜다 빼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시작하기를 워낙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제가 얼마나 꾸준히 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기는 하지만 그런 제가 또 재미를 붙이면 정을 붙이기도 하고 또 정이 붙으면 또 열정까지 화르륵 붙기 때문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려고요. 이렇게 팟캐스트를 시작한 썰을 소개해봤는데 자꾸 혼자 녹음하면서도 이거 팟캐스트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주제가 시작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제 소개를 할 때 잠깐 얘기했던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림책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책이라는 거. 근데 그 앞에 팟캐스트를 시작해야겠다고 불을 지핀 썰과 인물을 소개한 것과 너무 관련이 없나 싶기도 하지만 키워드와 관련된 건 뭐든 소개하는 모든 소개소니까 일단 소개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가 그림책이에요. 저는 그림책을 모으고 있어요. 2살짜리 아기가 있어서 그림책을 모으나 보다 싶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그림책을 좋아해서 사 모으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전에는 이 책을 만나기 전에는 그림책이 어떤 세계가 있는지 관심도 없었고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연하게 서울의 어떤 독립서점에서 이 그림책을 펴보고 완전히 입덕하게 됐습니다. 이 그림책이 그림책에 대해 알게 해준 시작이었어요. 제 그림책의 시작은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의 두 사람이라는 그림책입니다. 폴란드 작가분이시더라고요. 일단 이보나는 뭔가 한국 이름 같기도 한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미엘레프스카 너무 어려운 이름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그 두 사람 작가님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책을 들춰보고 다른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막 보기는 했는데 저는 이 책이 뭔가 저의 그림책을 시작하게 해준 계기다 보니까 확실히 애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다 큰 성인이 아이가 없는 이상, 조카가 있지 않는 이상 그림책을 막 찾아서 뒤적여 보는 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림책은 사실 대부분의 큰 서점에서는 아이들이 보는 코너로 아예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아이가 있지 않는 한 잘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의 큰 서점에서는 다 비닐로 씌워져서 안에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 감이 안 오고요. 근데 독립서점에서 지나가다 우연하게 펼쳐본 이 책 때문에 저의 그림책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이 책의 표지는 그림도 묘하고 써놓은 글들도 굉장히 딥합니다. 책 겉면에 일단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두 사람은 엄마와 딸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남매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어요. 함께하는 두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다양한 두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글에 알맞는 그림도 재밌게 전개되기도 하고 이 책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펼쳐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 읽어버리고 바로 결제까지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독립서점에 있던 그림책들도 막 들춰봤던 기억이 나요.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어린 아이들만 그림책을 보는 게 아니구나. 누구에게나 그림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뭔가 눈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내용도 내용인 만큼 그림체도 굉장히 중요한 편이거든요. 웹툰을 볼 때도 그림체가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면 잘 안 보게 되는 성향이에요. 물론 책의 표지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속을 들여다보지 말고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관용적인 표현도 있지만 사실 저는 표지를 보고 판단하는 편인 것 같아요. 표지가 끌리지가 않으면 굳이 들춰보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 작가님의 그림은 정말 묘해요. 이게 작가님의 그림체이고 매력인 것 같아요. 초현실주의 작가인 달리나 마그리트, 블라디미르 쿠시 같은 작가의 그림들이 다 섞여 있는 느낌? 이 책에 좀 한 구절만 소개해 보자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함께여서 더 쉽고 함께여서 더 어렵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이 글이 쓰여 있는 페이지에는 서로 다른 자켓이 웃는 얼굴과 슬픈 얼굴을 한 단추 2개로 같이 엮여 있거든요. 한쪽 자켓은 밝은 색으로 막 장식도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어두운 색의 심플한 자켓이에요. 모양도 소재도 색도 스타일도 다른 두 자켓이요. 마치 다른 두 사람처럼 이렇게 전개되는 책인데 그림들과 글이 너무 절묘하고 그림에 디테일들이 숨겨져 있어서 잘 들여다봐야만 보이는 디테일을 찾는 재미도 있어요. 내용도 그림도 어른이들보다는 어른이들을 위한 그림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책장에는 두 사람 그림책이 항상 2권 이상 꽂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좀 무슨 일이 있는 친구들에게 좀 선물을 자주 하는 편이기도 하고 결혼을 할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구비를 해두고 있는데 다른 하나는 개인 소장하면서 남편이 정말 남의 편인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는 다시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대신 위로를 받습니다. 이 책 때문에 그림책 좀 배워봐야겠다 해서 무턱대고 2시간이 넘는 거리를 그림책 수업을 들으러 가보기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수업을 듣는 열정은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그림책을 서서 보고 모으는 열정은 가득합니다. 이 책 때문에 그림책을 시작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황에 알맞는 그림책을 약처럼 처방해주기도 하는데요. 선물로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 두 사람이라는 책은 제게는 그림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해줘서 뭔가 애정이 많이 가는 책이에요. 그림책을 모으는 거 말고 사실 제가 또 그렇다 하게 시작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아기도 키우게 되고 아기도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 아기 키우다 보면서 딱히 뭐 새로운 것들, 새로운 취향을 탐구해보거나 시작해보려는 의지를 갖지는 않다가 아기를 낳고 육아하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아기가 어느 정도 커서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하니까 뭔가 또 사부작 시작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취미가 있는데요. 그걸 또 소개해볼까 싶습니다. 속에서도 잠깐 또 얘기를 나눴었는데 도자기 만들기예요.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제가 뭔가를 하고 뭐든지 진득하게 하는 편은 사실 아니거든요. 일단 시도해보고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싶으면 발을 빨리 빼기도 하는 편인데 도자기는 지금 벌써 배우게 된 지 1년이 넘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고작 1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제가 근데 1년 동안 빠짐없이 꾸준히 배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일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정규 수업을 끊고 꾸준히 들을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저를 잘 알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도자기 원데이 수업을 찾던 중에 조금 거리는 있지만 제가 결이 맞을 것 같은 공방을 찾아서 원데이 수업을 듣기로 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원데이 수업 한번 해보니까 다음에 몇 개 더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뭔가 제가 도자기 수업을 듣기 전부터 저는 캐리야 너는 도자기 만드는 거 좋아할 것 같아 해봐 라는 이야기를 꽤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구미가 확 안 땡겼는데 해보고 나니까 왜 다들 저한테 추천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뭔가 꼬물꼬물 만들어내는 것도 좋아하고 흙을 만지는 것 자체가 뭔가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 조물조물하면서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기도 하고요. 물론 물레는 아직 엄두가 안 나서 핸드빌드 수업만 1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막지 않았고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권유도 해보셨지만 지금은 그냥 손으로 조물딱거리면서 핸드빌드로 재밌는 오브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매번 뭘 만들지 구상해 내가는 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사실 도자기가 변수가 많아서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요. 처음 저한테는 사실 좀 챌린징한 것이긴 했어요. 왜냐면 저는 디자인을 업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아서 뭔가 실망도 많이 하고 결과를 완벽하게 컨트롤해서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이 좀 크게 들었었거든요. 뭔가 욕심이 났었으니까 더 그런 걸 수도 있었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디자인은 도자기에 비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디자인을 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컨트롤 프릭이라고 해야 하나요? 뭔가 많은 것들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도자기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그 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게 또 흥미롭더라고요. 혹시 와비사비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불완전함의 미학을 나타내는 일본의 문화적 전통 미의식 또는 미적 관념의 하나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디자인 학교를 다닐 때 일러스트 수업을 하나 들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레너드 코렌의 그저 여기에 와비사비라는 책을 추천해줘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멋진 개념이다 라고만 생각해냈는데 제 작업에 적용하려는 생각을 별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도자기를 배우면 배울수록 와비사비를 느낄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뭔가 그걸 더 적용해보고 싶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도자기를 배우면 뭔가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가 많은 것도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고 매번 감화해서 이번엔 어떻게 나올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또 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그거 알죠? 우연하게 나온 결과가 마음에 또 들어가지고 그걸 또 비슷하게 재현해내고 싶어서 비슷하게 조금 해보려고 해도 또 결과는 내 마음처럼 나와주지 않는다는 거? 제가 조금 더 경지에 이르면 결과를 이뤄낼 수도 있을까 싶지만 현재 제게 도자기는 밀당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원래는 사람 간의 밀당을 그 누구보다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작업할 때 묘한 밀당은 너무 좋고 재밌더라고요. 도자기를 제가 배우다 보니까 또 다른 도자기 하시는 분들의 작업도 궁금하고 도자기 만들 때 쓰이는 흙이며 유약이며 재료들까지도 궁금해지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정보와 제품을 찾아가면서 알게 되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도자기를 배우면서 모든 시작이 중요하다고 또 느꼈던 이유가 제가 원데이로 갔던 수업에 선생님이랑 저랑 나이가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사는 얘기도 좀 하면서 도자기 만드는 시간이 뭔가 수다를 떨면서 손을 움직이니까 뭔가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각자 맞는 수업 방식이나 선생님이 다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정말 다행히도 처음 찾아간 도자기 공방이 너무 저와 잘 맞아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뭔가 처음 간 공방이 내가 시작한 공방이 내가 원한 느낌이 아니거나 불편했다면 그 다음에 계속 찾아서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다행히도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지금까지도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거리가 사실 저희 집에서 멀거든요. 근데 한 집에서 45분 정도? 45분 정도는 그냥 팟캐스트 하나 틀면서 45분 거리를 매주
도자기 유학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거리가 저희 집에서 45분 거리라서 솔직히 조금 멉니다. 그런데 원데이를 듣고 뭐 정규 수업을 조금 듣다가 중간에 조금 너무 먼가? 내 집 근처에 도자기 공방을 찾아갈까? 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도자기 공방을 가서 지금만큼 재밌고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1년 동안 같은 도자기 공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원주의 이진이 도자기라는 공방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과만 수다를 떨었지만 지금은 같은 시간대에 오시는 수강생 분들과도 수다를 떨고 같이 티타임도 갖고 하면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양한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또 그들에게 제가 도자기가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들도 있고요. 제가 아기를 만 1년 정도 키우고 나서 배우기 시작한 취미이지만 지금은 도자기로 저만의 목표가 생기기도 했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작더라도 개인전을 하고 싶더라고요. 생각해둔 컨셉도 있고요. 시작이라는 게 그만큼 묘하기는 한데 저는 그저 취미를 시작했는데 그 취미가 또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가 무언가를 더욱더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신기했어요. 시작은 머릿속으로만 하던 계획을 실제로 행동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목표를 향한 길을 정해서 행하는 것. 사실 시작으로 첫걸음을 내디디면 목표를 향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제가 생각해오던 팟캐스트인 이 모든 소개소의 시작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궁금하네요. 제 팟캐스트도 다른 분들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하루의 시작, 긴 운전의 시작, 또 다른 대화의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작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처럼 무모하게 질러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모든 소개소의 소장 캐리였습니다.